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영일 교수님과 이런저런 일로 같이 공동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이 이제 아까 김영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목은 뭐 seawater electrolysis 해수 전해 그리고 탈염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 하다 보면 발생하는 Na2SO4 망초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큰 틀에서는 저희가 탈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케미컬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사실은 큰 틀에서는 비슷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해당 부분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목이 뭐 해수 전해로 시작했으니까 이게 해수 전해뿐만 아니라 모든 염수 전해를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 지금 건설 환경 에너지, 뭐 건설 환경 공학부 뭐 이런 쪽 학생들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전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여러 가지 뭐 그 리포트들이 있는데 가장 믿을 만한 정보 중에 하나는 2030년까지 대략 한 1억 1,500만 톤 정도의 수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울진에서 국가산단에서 2기가와트급 수전해 장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1년에 한 30만 톤 정도의 수소가 만들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진에서. 근데 전기가 부족하니까 원전을 지금 사용한다고 법이 통과됐고요. 이런 수소가 수전에 수소가 필요하니까 대략 2030년까지 동일하게 134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1기가와트는 대한민국 표준 원자력 발전이 한 1기가와트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나가시다가 원전 돔 하나가 보이면 저기에서 1기가와트급 파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134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전에는 물에서 수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략 정화학 반응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1kg이라는 무게의 수소를 만들려면 대략 9kg 정도의 최소한의 물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전의 장치에서는 물이 더 필요하지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워터 풋프린트란 말을 쓰게 되는데 수소가 대략 한 9kg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많으면 많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소 한 마리 소고기 1kg 먹으려고 그러면 한 15,400kg 정도의 물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사과는 한 822.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우유, 브레드, 라이스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사실 물에서 수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1kg의 수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9kg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을 수가 있는데 그 스케일 측면에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 수전에 필요한 담수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한 1cm 정도로 담수량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와 물이라는 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래, 바다에 물이 엄청 많으니까 우리 바닷물을 활용해 보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표상의 물의 97%가 바다에 있어서 당연히 바다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사용해야 될 물의 궁극적인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닷가에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바닷물이 엄청 더럽습니다. 바닷물 마시진 않잖아요. 우리 수영하면서 보면 엄청 더러운데 그 바닷물의 기본적으로 장점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온들이 들어가 있어서 매우 이온적이고 전기화학적으로는 컨덕티브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소듐이라든지 마그네슘, 칼슘, 클로라이드 등이 들어있어서 컨덕티브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전에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전도도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온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온들이 여러 가지 수전에 부수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반응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보면서 이 발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 할 때도 여전히 이 소디움과 설페이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수소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수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2050년까지 여러 가지 그 국제 에너지 트랜지션 아웃룩에서 보게 되면 가장 신빙성 있는 정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2050년까지 전체 클린 수소의 60%가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이송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유럽인데요. 유럽은 주로 유럽 내에서는 파이프라인 잘 돼 있으니까 파이프라인 통해서 인터널리하게 수소가 유럽과 아프리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반면 이 우리 동아시아 국가, 호주를 포함한 동아시아, 중국, 인도, 일본 같은 나라는 실제로는 암모니아라는 것을 만들어서 암모니아를 운송을 통해서 수소를 운송할 예정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인터널리하게 운송되던 파이프라인 통해서 수소가스가 운송되건 암모니아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서 운송이 되건 전 지구적으로 모든 수소의 60% 정도는 해상 운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암모니아라는 것도 여전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버보시 공정으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는 건 잘 알고 있죠. 이 하버보시 공정으로 우리가 질소와 수소가스를 넣어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있는데 이 하버보시 공정이 전 세계 인류가 쓰는 1년 전기량의 1% 정도가 오로지 이 공정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1% 이상이. 이건 사실은 전 인류가 쓰는 전기량의 1%가 오로지 이 공정을 위해 쓰인다는 것은 이 공정이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쓰고 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질소야 뭐 공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저기 들어가 있다고 치고 이 질소는 여기저기 있으니까 우리가 수소만 적당히 공급해 준다고 하면 하버보시 공정이든 다른 대체 공정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게 되고 이 암모니아는 결국 우리가 유조선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해상 운송을 하게 되지요.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수소는 어디에서 공급되어야 되는가? 칠소야 뭐 여기저기 있으니까 이런 하버보시 공정이나 암모니아 합성 공정을 만드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수소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또 수소를 운송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수전에는 결국 바다 인근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해수전에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수 전에 혹은 염수 전해를 따지고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수전해를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온들, 불순물들이 수전해에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킵니다. 다행스럽게 바닷물에는 정말 오만 잡동사니의 이온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여러 가지 이온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 농도가 밀리그램 퍼 리터니까 ppm이란 얘기인데 1ppm이 여기 정도 있는데 이쪽 측면에 있는 거 훨씬 지금 농도가 낮지요. 이쪽 측면에 있는 건 농도가 높은 거고 이쪽 측면에 있는 것은 가격이 센데 바닷물에 있으니까 뭐 시슘이라든지 골드라든지 이런 실버라든지 건 가격이 큰데 농도가 워낙 작으니까 과연 이런 바닷물에 있는 이런 이온들을 빼내는 게 과연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빼낸 다음에 수전해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혹은 이쪽에 있는 건 상당 부분 가격은 좀 떨어지지만 가격이 낮지만 양이 상당 부분 있으니까 이놈들은 빼내가지고 수전해 하는 게 맞는가라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가장 괜찮은 거는 루비듐 정도가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대충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농도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바닷물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이온들을 먼저 빼낸 다음에 남아있는 바닷물을 수전해 하게 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염수든 어떤 이온들이 들어가 있는 물을 갖고 수전해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전기화학적으로 부수적인 반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화학 반응은 기초적으로 봤을 때 산화전극이 있고 환원전극이 있게 되는데 산화전극에서는 당연히 물이 산화가 돼서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환원전극, 캐소드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면 매우 아름다운 반응이죠. 그런데 DI 워터라든지 이온이 하나도 없는 물에서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온들이 들어가 있는 바다에서는 이런 산화 반응이라든지 환원 반응을 선택적으로 구현하는 게 상당히 챌린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 했을 때 물을 산화하게 되면
4개의 전자를 빼내는 산화 반응을 구현시키게 되면 산소가 나오게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물에서 전자를 하나만 빼오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레디칼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 바닷물에 소금이 0.5몰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클로라이드가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물을 산화시키는 대신에 어쩔 수 없이 클로라이드가 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환원 반응 역시 우리가 물에서 수소를 만들겠다. 전자 2개를 줘서 수소를 만들겠다 하면 수소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 물속에 뭐 물밖에 물만 있겠습니까? 칼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그네슘 같은 게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칼슘 카보네이트라든지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를 만들어서 이 캐소드 전극의 표면에 케이크를 형성해서 전기화학 반응을 여러 가지 막게 됩니다. 물론 이런 반응들이 실제적으로 전기화학 반응에 관여하진 않지만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가 염수전해, 수전해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은 사실 어디에나 다 있기 때문에 클로라이드라든지 실제 바다 수전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망초 폐수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수전해를 보게 되면 수전해는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수전해가 실제 상용화되어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전해라는 거를 어느 정도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멤브레인에다가 이게 지금 이거는 다른 타입의 수전해인데 총매를 얻고 산화 총매를 얻고 환원 총매를 얻고 이게 원 스택이 되면서 여러 가지 스택을 쌓으면 이게 이제 스택 레벨이 되는 거고 이것을 집어넣어서 전체 공정이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 셀, 수준에 들어가는 기본 셀은 크게 이제 다 비슷한데 어쨌든 산화전극에서는 물이 산소가 발생하고 환원전극에서는 수소가 발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전해질이라는 게 알칼라인이면 알칼라인 수전에 여기에 산성 조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써서 산성 수전해. 그래서 여기에는 알칼라인 수전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이아프램이라는 막을 써서 고체막을 써서 알칼라인 수전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산성 조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피온 같은 양성자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을 쓰게 되면 또 수소와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요즘은 미래 기술로 알칼라인 조건이지만 이 안에 음이온 교환막 anion exchange membrane을 쓰게 되면 또 다른 타입의 수전해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고온에서 작동하는 솔리드 옥사이드 일렉트리시스 쓰게 되면 또 산소와 수소가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타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전에는 많이 있는데 가장 상용화된 게 알칼라인 수전해, 그 다음에 팸 수전해 이게 이제 기초 연구 단계로 수행되고 있고 솔리드 옥사이드 일렉트리시스도 기초 연구 단계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이제 1메가와트급, 1메가와트급이란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메가와트급의 수전해 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분해해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재밌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 수전해를 통해서 우리가 수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든 수전의 장치에서 어떤 물을 썼든지 간에 1kg의 수소를 만드는데 전기가 얼마 들어갑니까? 혹은 1kg의 수소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수소는 다 이 파설 퓨얼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천연가스에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략 그게 한 2,0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2,200원, 300원.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소값은 킬로그램당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수전에서 나오는 수소값은 대략 8,000원, 9,000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값 때문에 그런 건데요.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수전에 쓰는 파설 퓨얼에서 나오는 수소값은 요 정도 가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전의 장치가 상용화가 되려면 가격이 요만큼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전기값은 정해져 있는 거고 국가가 정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수전의 장치에서 어떻게 하면 가격을 떨어뜨리는가? 결국은 작동 시간을 8,000시간
대충 이게 1년 정도 하는 거거든요. 1년 정도로 계속 작동시킬 수만 있다면 뭐 초기 비용이 얼마나 따라서 상관없이 결국은 대략 이 기존 어떤 그 수준의 그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수소값과 비슷하게 귀결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 사실 그렇게 아직까지 되진 않고 있고요. 실제로 수전의 장치 알칼라인 대표적으로 상용화된 알칼라인 수전의 장치 가격을 딱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이 녹색은 주로 일반적으로 BOP 같은 거, 그 스택이라든지 촉매 가격, 55% 정도는 물이라든지 BOP 가격인데 대충 45% 정도 가격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한 57%, 그러니까 전체 가격의 한 30% 정도가 분리막 가격이 들어가게 되고요. 촉매 가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물 가격, 초순수 물 가격은 55%에 22%니까 10% 정도. 따라서 수전해에서 들어가는 분리막 가격이 대충 30%, 수전해에서 들어가는 물 가격이 대충 10%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통적인 수전해 장치가요. 따라서 우리가 해수전해를 쓴다 했을 때 이게 얼마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가 봤을 때 우선은 이 정도 물값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분리막까지 해결할 수 있으면 기존 수준의 장치의 3, 40%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그래서 우리가 해수전해를 크게 이제 몇 가지 분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해수를 그냥 직접 떠와가지고 직접 수전을 하는 직접 해수전해라는 게 하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바닷물에다가 전극 딱 집어넣고 전기 걸어서 수소와 산소를 꺼내는 직접 해수전해. 반대로 요즘 누가 직접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해수담수 공정을 통해서 얻은 그 담수화된 물을 가지고 수전해를 하겠다라는 탈염된 해수전해, 혹은 우리가 그러지 말고 탈염 기술과 수전해를 같이 연계한 연계수전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서 했던 연구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 방은 기본적으로 자연해수, 실제 바닷물에 있는 해수를 떠와서 직접 하는 해수 전해도 해봤고, 근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유기물도 있고 입자도 있고 부유물질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를 한 다음에 그 해수를 가지고 우리가 삼투압 공정을 통해서 담수화된 담수물을 가지고 수전해도 하고, 담수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진해진 농축수가 나오게 되는데 농축수를 가지고도 수전을 하고, 어쨌든 세 가지 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해수가 있고, 전처리 된 해수가 있고, 이 해수를 통해서 담수된 물이 있고, 담수하다 보면 당연히 진해지는 농축수가 있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농축수도 중성 조건에서, 바닷물이 중성이니까 중성 조건에서 전해를 해보기도 하고, 이 바닷물에다가 열심히 KOH를 집어넣어서 알칼리를 해보기도 하고, 해수에서도 중성해보고 알칼리 해보고, 탈염된 물을 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담수된 물을 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봐가지고 과연 이러한 고농도 염폐수, 나중에 이제 망초까지 포함해서 이런 염폐수들이 과연 실제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간접 수준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바닷물이 있게 되면 우리가 탈염 공정을 거쳐서 역삼투압 공정을 거쳐서 나온 물을 가지고 담수인 거죠. 담수를 가지고 수전을 했을 때 과연 이게 괜찮은가?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놓게 보게 되면, 자, 직접 해수전해가 있고 담수 공정을 거쳐서 만든 해수 공정이 있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훨씬 더 비쌀 겁니다. 이게 훨씬 쌀 거예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기술 경제성 분석을 해보면 이게 들어가는 에너지, 이거는 직접 들어가는 캐피털, 운전 비용, 수소 가격을 따져보면 아, 실제 해수 담수 공정, 우리가 역삼투 공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역삼투 공정이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에너지 비용의 0.1%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역삼투 공정이 수전의 공정에서 직접 투자 비용은 좀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역삼투라는 공정을 설계해야 되니까. 근데 운전 비용, 역삼투 공정을 해서 나온 담수를 가지고 수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공정에서 역삼투 공정이 가져가는 비용은 0.2%. 나오는 수소에서 이 역삼투 공정이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소 비용은 0.6%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는 야, 역삼투 공정을 해가지고 담수를 만들면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캐피털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직접 수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보니까 요게 그 스케일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걸 알았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래서 담수를 가지고 이제 수전을 하거나 담수 혹은 망초를 가지고 수전을 하면서 탈염하는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게 좀 될라나 모르겠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전극 촉매를 설계를 하고 탈염 설비, 그러니까 망초든 브라인이든 농축든 탈염 성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탈염 스택을 쌓고 있고 실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실험을 하면서 이게 망초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그맣게 만든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지금 작은 것만 보여줄게요. 큰 거는 지금 약간 오프 더 레코드여가지고 못 보여드리겠고 여러 가지 촉매를 메쉬 타입으로 지금 5cm 바이 5cm 지금은 10cm 바이 10cm까지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스페이스로 끼우고 분리막을 쓰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단일셀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15스택까지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접 수준에 말씀드릴게요. 직접 수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적으로는 조금 더 재미있어요. 학문적으로는 왜냐하면 직접 수준에가 약간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자, 직접 수준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직면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닷물에 염소가 0.5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물에서 산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에서 산소가 안 만들어지고 물에서 염소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염소가 물에서 산소를 만드는 전압은 대략 이론적으로 1.23V고 물에서 염소를 만드는 것은 이론적으로 1.36V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한 1.3V만 주게 되면 염소가 안 만들어지고 물이 산소로만 되게 하는 반응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얘는 내전자 반응이고 물에서 산소를 뽑는 거는 네 번의 전자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염소에서 염소가 산화되는 반응은 이전자 반응이거든요. 따라서 1.3V 정도를 주면 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이 내전자 반응을 일으키려면 전압을 1.4V, 1.6V, 1.6V, 7V를 줘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어쩔 수 없이 바닷물이나 염수물에서는 물이 산소가 될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얘보다 더 큰 전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염소 산화 발생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물에서 소금이 있는 물에서 소금이 안 나오고 산소만 나오게 하려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 물에다가 일몰의 KOH나 과량의 KOH를 넣어서 좀 헷갈리겠지만 일몰의 KOH나 과량의 알칼리 조건을 만들면 알칼리 조건이 맞아서 pH가 14 정도 13 이상까지 가게 되면 염소가 산화되는 반응이 상당히 억제되고 물이 산소가 되는 반응이 상당히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바닷물에다가 KOH를 막 붓는 이유는 알칼리 조건으로 실험하는 이유는 염소 산화 조건이 알칼리 조건에서는 상당히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면 되고요. 어쨌든 저 물에 염소가 들어가 있어. 클로라이드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걸 산화시키다 보면 클로린 가스가 발생을 해. 그럼 클로린 가스를 발생시키기 싫어. 산소만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 물에다가 열심히 KOH를 집어넣으면 pH가 90 넘어가는 순간 클로린 가스가 안 나오고 물이 산소가 되는 반응이 메인 반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논문을 써요. 우리가 이제 이게 약간 이슈였는데 해수전해를 통해서 엄청나게 좋은 적응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성능이 잘 나와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작동하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논문을 쓰지만 거의 모든 반응들이 다 바닷물에다가 시워러에다가 1몰 KOC를 넣은 겁니다. NaCl에다가 1몰 KOC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알칼리 된 바닷물에서 사람들이 수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저희 방이 이제 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럼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찐으로 한번 그냥 중성 pH에서 그냥 바닷물에서 산소만 만들어 보자. 라는 걸로 저희가 실험했던 게 뭐냐면, 복잡하지만 간단히 개념만 설명할게요. 전극에다가 이 탄탈륨 루세늄 옥스라는 전극이 있어요. 이 전극은 일반적으로 물을 산소로 만들기도 하고 염소를 클로린으로 만들기도 해요. 두 가지 다 가능한 전극입니다. 근데 이 전극에다가 살짝 망간악사이드 같은 어떤 약간 반토막 같은 물질을 살짝 코팅하면 이 맹게니스 악사이드는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고 이 안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클로라이드보다 작아서 클로라이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산화 전극에다가 이 망간 악사이드를 코팅한 전극에서는 염소 산화가 발생을 하지 않고 물산화만 진행합니다. 반대로 코팅하지 않은 전극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망간악사이드를 비교를 했는데 델타 페이즈, 엡실론 페이즈, 감마 페이즈, 그다음에 이건 디펙티브 엔티플로라이트라고 다른 페이즈의 망간약스를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아, 바닷물이 이게 바닷물에서 산소가 발생하는 전류효율이 100%가 나옵니다. 염소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바닷물보다 농도가 2배 진한 거, 즉 브라인이죠. 농축수. 일몰에서도 염소가 발생하지 않고 산소만 나옵니다. 5몰까지 만들어 봤어요. 바닷물을 5몰까지 진하게 만들어 보면 5몰까지 되게 되면 약간 이제 90%까지 떨어져요. 산소 발생 효율이. 어쨌든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런 조건이 구현시키게 되면 바닷물에서도 산소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물의 농도가 55몰 정도 합니다. 물에서의 H2O의 농도는 55몰이에요. 근데 바닷물에서 염소의 농도는 0.5몰입니다. 따라서 바닷물에서 물의 농도가 얼마입니까? 100배 정도 더 진해요. 그렇죠? 진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염소가 오는 걸 막기 때문에 약간의 과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탈륨 루세늄 옥사이드라고 그냥 물산화 전극이 검은색의 전압이라면 우리가 DA라는 망간악사이드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망간악사이드 전압은 전압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의 탄탈륨 루세늄 옥사이드 전극은 바닷물에서 주로 클로린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물산화 반응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다가 망간약사제를 코팅하게 되면 다 클로린 산화 반응이 억제되고 물산화 반응이 됩니다. 또 다른 것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닷물에서 물산화만 일으킬 수도 있지만 바닷물에서 염소 산화만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촉매를 뭘 쓰냐에 상관없이.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면 저희가 개발한 PRT라는 촉매가 있는데 이 촉매는 약간 복잡해요. PT도 있고 루스늄 목사도 있고 TRT도 있는데 이 촉매를 만들면 이 촉매는 바닷물에서 물을 산화 안 시키고 염소만 산화시킵니다. 그렇죠? 염소만 산화시키게 되고 저희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염소가 산화가 됐으면 물속에 이 프리클로린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프리클로린이 있게 되면 멤브레인을 저희가 안 쓰면 프리클로린이 다시 음극으로 가서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반응 나오는 걸 억제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다가는 클로라이드만 산화하는 산화촉매 전극을 쓰고 아까 말씀드렸죠. 망간악사이드는 이 클로라이드나 클로라이드 이런 ClO- 음이온을 투과 못 시키기 때문에 음극에다가는 망간악사이드를 코팅하게 되면 산화 반응은 이렇게 클로라이드 산화만 되게 되고 물 산화가 안 되고 환원 반응은 이게 안 일어나고 수소 반응만 일어나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멤브레인이 없어도 양극에서는 산소가 안 나오고 전혀 음극에서는 수소만 나오니까 결국 가스 페이즈로 나오는 거는 수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 이 전극은 바닷물에서 염소만 나옵니다. 100%. 염소만 나오고 산소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 전극에서 저희가 이걸 넣고 실험을 해보니까 수소 나오는 효율이 100%가 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없이 멤브레인 안 넣고 그냥 바닷물에 축 담근 다음에 실험을 해보면 산소는 하나도 안 나오고 100시간 동안 이 염소만 100% 효율로 나오게 되고 액상에서는 키체상에서는 수소만 100% 효율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멤브레인 없어도 우리는 고순도의 수소를 얻을 수 있겠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전극은 대략 높은 전류에서 한 500시간 정도까지 약간 올라가는데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 이건 이제 과거 그런 수준이고 그러면 우리가 타령, 바닷물이나 염폐수의 여러 가지 농도가 지나니까 타령과 연계된 수전을 해보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했던 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앞에 거는 다 촉매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바닷물이든 염폐수든 폐배터리든 물이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타령을 하면서 수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꾸민 게 이겁니다. 하나는 이쪽에 염폐수를 집어넣습니다. 바닷물이건 농축수건, 연폐수건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한쪽에다가는 잘 아는 것처럼 음이온 교환막을 넣고 반대쪽에는 양이온 교환막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물산화 촉매를 쓰고 이쪽에다가는 뭐 여러 가지 환원 촉매를 씁니다. 쓴 다음에 전기를 흘리면 전자가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쪽에 있다가 염소라든지 설페이트만 선택적으로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소디움은 선택적으로 오른쪽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면서 물은 점점 타렴이 되게 되죠. 그래서 깨끗한 물을 얻어지게 되고 염소는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적으로 염소 프리클론을 만들고 이 프리클론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오염물을 정화하는 반응을 쓰게 되고 이쪽에는 넘어가게 되면 수소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수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점점 pH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CO2를 집어넣어 보면 CO2를 가지고 또 포메이트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캐소드에서는 수소를 만들거나 CO2를 가지고 여러 가지 CO2 환원 반응을 구현시키고 산화 반응에서는 우리가 프리클론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오염물을 제거하게 되고 이 타렴셀에서는 우리가 더러운 고농도의 염폐수를 타렴해서 깨끗한 물로 만들 수 있게 되고 이 멀티 스택을 쌓게 되고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저희가 그런 것도 해봤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는 바닷물이 점점 농도가 묽어져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닷물의 농도가 이 바닷물 농도거든요. 점점 떨어지면서 거의 컨덕티비티가 제로까지 가는 즉 그래서 깨끗한 물이 얻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 이쪽에서는 프리클로린이 만들어지니까 이 프리클로린에다가 우리가 유린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점점 유린이 분해돼서 없어지는 걸 보게 되고 이쪽에서는 점점 수소가 나오면서 pH가 올라가니까 CO2를 버블링하면 pH가 떨어지면서 나중에 포믹 애시드가 100% 효율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반응을 하나의 시스템에 구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썼던 전극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연구로 진행을 했고 저희가 더 나아가서 했던 거는 뭐냐면 바이폴라 멤브레인이라는 걸 저희가 사용하게 됐어요. 이제 앞서 보여드리면 결국 우리가 한 건 뭐냐? 결국 음이온 교환막, 양이온 교환막 가지고 음이온 빼내고 양이온 빼내는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음이온과 양이온이 하나로 붙어진 양극성막도 저희가 실험을 했어요. 양극성막은 재밌는 건데 뭐냐면 한쪽에는 양극성막이 음이온 교환층이 있고 양이온 교환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에 담그면 그리고 양쪽에 전압을 딱 주게 되면 물이 이 안에 들어가게 돼요. 물이 쫙 통에 들어가서 이쪽에는 양극 전압을 가하고 이쪽에 음극 전압을 가하면 전위차에 의해서 물이 디소시에이션 됩니다. 물이 H2O와 O2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화에서 배웠던 것처럼 물이 OH와 H 플러스로
디소시엔 하게 돼요. 산염기 반응처럼. 그래서 이 바이폴라 멤브레인이 그런 흥미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초기에 구현했던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여기에다가는 음이온 교환막을 두고 여기에는 양이온 교환막을 두고 이쪽에다가 바이폴라 멤브레인을 두게 되고 이쪽에 바이폴라 멤브레인을 두게 되고 이쪽에 양극 전압을 양극을 두고 이쪽에 음극을 준 다음에 양쪽에 전압을 가하면 기본적으로 물이 염폐수나 소디움 설페이트 같은 게 통과하면서 바닷물이 통과하면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 전압이니까 플러스니까 여기에 있는 음이온, 클로라이드라든지 설페이트라는 음이온들이 음이온 교환막을 통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양이온은 못 넘어가요. 양이온은 양이온 교환막을 통해서 이쪽 전극으로 넘어가게 되죠. 어쨌든 클로라이드가 넘어왔어요. 그럼 이쪽에 지금 플러스 전압이 주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이폴라 멤브레인은 여기에서처럼 이쪽에 플러스 전압이 가해졌으니까 이쪽이 플러스니까 염소는 넘어오고 여기 바이폴라 멤브레인에서 오른쪽으로는 프로톤이 넘어가게 되고 왼쪽으로는 OH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쪽 셀에서는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클로라이드가 넘어오게 되고 H가 넘어오게 되면 여기는 HCl이 만들어지게 돼요. 반대로 이쪽에서는 소듐이 넘어갔죠. 근데 바이폴라 멤브레인이 있어요. 이쪽이 음극이죠. 그러면 H가 이쪽으로 나가게 되고 OH가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NA와 OH가 넘어가니까 NaOH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쪽에서는 OH가 넘어가겠죠. BPM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칼라인 조건에서 물산화를 해서 산소를 만듭니다. 이쪽에서는 프로톤이 넘어가게 되죠. 바이폴라 멤브레인 통해서. 그럼 이쪽 음극에서는 우리가 만든 촉매로 뭘 합니까? 수소를 만들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매우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염폐수든 배터리 폐수건 이쪽에 들어가면서 점점 탈염된 물이 나오게 되고 이쪽에서는 HCl 혹은 고농도 바이폴라 멤브 배터리 폐수라 그러면 황산 이쪽에서는 NaOH 여기에선 산소 여기에선 수소가 하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제 다 아시는 분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공정을 통해 뭐가 좋냐? 폐배터리 망초 용액이던 브라인이건 우리는 산과 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탈염을 하면서 산과 염기는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이런 식으로 가스킷도 만들고 셀도 만들고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셀 15스택까지 만들어서 점점 크게 만들고 있고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지금 크게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택을 쌓아서 이렇게 이건 15스택까지 쌓은 건데 15스택까지 쌓아서 이거를 계속 산염기를 만들고 그러면 산에서는 결국은 pH가 아까 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염산인데 여기에서는 pH가 13, 14까지 pH가 1까지 1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고 이쪽 NaOH는 pH가 14, 15까지 가게 되고 컨덕티비티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탈염된 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수소와 산소는 거의 전류율 100% 얻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 하나 시스템에서 산도 만들고 염기도 만들고 탈염도 하고 수소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런 BPM을 쓰면 재밌는 게 뭐냐? 헷갈리지만 기본적으로 바닷물을 쓰게 이게 지금 망초 얘기하고 있네. 망초. 브라인을 넣게 되면 동일하게 황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NaOH가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이걸 이제 바닷물에 쓰게 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닷물에 바이카보네이트라고 중탄산 이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2밀리몰로 이게 바닷물에 들어가 있어요.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헨리의 법칙에 의해서 대기 중에 있는 CO2가 점점 바다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바닷물로 녹아 들어가게 되게 되면 CO2가 바이카보네이트 혹은 카보닉 애시드 혹은 카보네이트로 존재하게 돼요. 근데 바닷물의 pH가 대충 한 8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에서는 다 대기 중에 CO2가 점점 많이 발생할수록 대기 중에 CO2가 농도가 진해지게 되고 그 대기 중에 있는 CO2는 헨리의 법칙에서 점점 더 바다로 녹아 들어가게 되고 바다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점점 바다의 산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 바다에 들어가 있는 CO2를 빼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BPM이라는 장비를 쓰게 되면 결국
pH가 저희가 4까지만 떨어뜨리면 보게 되면 BPM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면 바닷물의 pH를 4까지만 떨어뜨리게 되면 4 이하로 4가 한 여기 정도 하니까 모든 게 다 탄산가스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논문을 못 내서 더 이상 데이터를 못 내고 있는데 이 장치를 써서 바닷물에 들어가 있는 지금 CO2를 빼내고 있어요. 빼내면 빼낼수록 글로벌하게 빼내면 빼낼수록 결국 대기 중에 있는 CO2가 더 들어갈 거고 그 대기 중에 있는 CO2는 결국 상당 부분 화력발전소에서 나왔을 거니까 결국 바닷물에 있는 CO2를 바닷물 pH를 4 이하로 낮춰서 CO2만 꺼내면 결국 우리는 다 CCUS를 일종의 기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좀 TRL이 매우 낮은 기초 연구인데 아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바닷물이든 연폐수든 폐배터리 농축수건 거기에서 우리가 음이온 교환막과 양이온 교환막을 두고 수소를 만들고 여기를 이제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김영열 교수님 많이 하시는 것처럼 뭐 광전극이든 광촉매든 여러 가지 태양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소재를 쓸 수만 있다면 저희가 태양광을 통해서 탈염을 하고 그 염소를 이용해서 폐수 처리하고 수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 2016년부터 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 결과를 냈었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멀티스택을 쌓아서 여러 가지 소재도 바꾸고 뭐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하다가 결국 이 연구에서 키는 뭐냐면 주로 이쪽에서는 수소가 발생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클로린이 발생하는 거고 탈염이 되는 거니까 이 기술의 주요 성과는 뭐냐면 수소를 만들면서 탈염하면서 염소를 산화해서 수처리한다는 게 주요 컨셉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럼 이 도대체 소디움은 어떻게 할 거냐? 이쪽에서 폐수 처리해가지고 클로린을 빼내가지고 폐수 처리하고 탈염한 건 알겠어. 그럼 소디움은 도대체 어디에 쓸 거냐 이거지.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터리 하는데 소디움 배터리를 활용하면 충방전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소디움 배터리라는 게 사실 상업용으로 좀 팝니다. 해수 해수 배터리라는 이름으로 팔아서 저희가 아는 교수님한테 이걸 구입을 해서 실제 알고 있는 것처럼 광전극, 광촉매 전극을 만들고 음이온 교환막, 양이온 교환막 만들고 바닷물을 넣어서 빛을 쪼이면서 흘려주게 되면 염소 나오고 염소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비소도 산화하고 암모니아도 산화시켜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탈염이 돼가지고 컨덕티비티 이렇게 떨어지고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CL이 넘어가고 NA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쪽 셀에서는 점점 CL 농도가 증가를 해요. CL과 NA 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CL 농도는 점점 증가를 해요. 그렇죠. 넘어가니까 거의 떨어진 만큼 증가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NA 농도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쪽 썰에서 NA 농도는 증가하지 않아요. 왜? 넘어오면서 다 충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NA 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징이 되면 이 차징된 소디움 배터리를 가지고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다른 촉매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이걸 디스차징 하면서 물론 에너지량이 중요하긴 하지만 산소를 불어넣어서 CNT 전극에서 과산화수소를 만든 것도 저희가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물에서 수소 만든 것도 증명을 했고 다른 촉매 전극을 써서 CO2를 흘리면서 포미게스가 나온다는 CO2 전환 연구도 했고 그래서 이걸 다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전류율이 대충 한 80% 이상까지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불까지 지금 동영상이 안 될 텐데 이 불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방전되면서 LED 빛에 불을 내고 동영상이 아마 없을 텐데 여러 가지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들을 탈염을 하면서 배터리를 망초든 바닷물이든 탈염을 하면서 산과 염기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망초를 활용해서 이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망초가 훨씬 더 바닷물보다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디움이 있고 설페이트가 있는데 이 설페이트가 이가 음이온이어서 이 클로라이드보다 훨씬 더 다루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 분석을 했습니다. 뭐 아까 말한 이런 분리막이 없는 상태에서 수전에 알칼리 수전에 뭐 해수를 타령하면서 혹은 망초를 타령하면서 산염기를 만들면서 나온 수소값 다 초기 버전을 연구를 해서 전류가 얼마고 뭐 생산 단가가 얼마고 해서 TEC 분석을 좀 했는데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연폐수라고 있어요. 고농도 연폐수. 망초든 브라인이건 이런 브라인 고농도 연폐수는 이게 더 이상 폐수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거죠. 저희에게 이제 브라인이 있어요. 이제 바닷물 어디서 하나? 바닷물 오브 시워러건 망초건 물이 있으면 이 물을 가지고 저희는 직접 타령을 해서 브라인을 만든 다음에 바닷물이 있으면 타령을 해서 담수를 만들거나 브라인이 얻어지게 되면 이 이걸 가지고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거나 브라인이 있게 되면 고농도 연폐수가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타령 광정을 통해서 케미칼을 만들기도 하고 CO2를 캡처할 수도 있고 에시드 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최근에 저희가 결과를 안 넣었는데 이 학생이 너무 일을 늦게 해서 망초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망초 10%짜리 요즘 망초가 10%짜리 폐수로 나오는데 이 망초가 강에 들어가기 직전에 역삼투 공정, 리버스 일렉트로 다이리시스라는 공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학생이 너무 일을 못해서 지금 결과를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고농도 연폐수가 있으면 이게 결국은 바다에 들어갈 때 염도차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망초를 통해서 지금 전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김영일 교수님과 같이 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다 하고 있어서 고농도 연폐수는 더 이상 연폐수가 아니다. 여러 가지 자원을 뽑을 수가 있고 전기를 낼 수 있고 산염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자원이다라는 게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올드한 버전이긴 하지만 태양광을 가지고 탈염했던 친구가 이 친구고 BPD 크게 만들고 전기를 가지고 지금 망초 가지고 한 연구가 이 친구고 CO2 전환 연구가 이 친구가 있었고 이 친구는 지금 칭화대로 갔고 이제 교수로 갔고 해수전을 했던 친구고 우리 이 친구가 지금 리버스 일렉트로 다이리시스를 하고 있는데 RED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에서 데려가시던 아무튼 어디를 보내야 되는데 이 연구가 지금 이 친구가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우선은 결론은 이겁니다. 시워러, 브라인 워러, 여러 가지 워터 일렉트리시스는 우리가 다양한 그린엑스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이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